비 내리던 저녁, 병원 앞 비탈길에서 한 남자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지나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단 한 사람, 물리치료사 서민정만이 그에게 달려갔다. 저기요, 제 말 들리세요? 떨리는 숨을 몰아쉬던 남자는 그녀의 손끝에서 간신히 맥을 이어갔다. 민정은 자신이 모아둔 마지막 10만 원을 병원에 예치하며 그를 살려냈다. 그 순간 그녀는 몰랐다. 쓰러져 있던 이 남자가 곧 자신의 운명을 바꿀 백상그룹 회장 아들이라는 사실을. 늦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민정은 병원을 나섰다. 오늘도 환자 3명이 예약을 미뤄달라고 해서 퇴근이 늦어졌다. 발목 재활 치료를 받던 할머니 한 분은 민정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럴 때마다 민정은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비록 월급은 빠듯하지만 누군가의 통증을 덜어주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돕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보람이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민정은 목도리를 여미며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때 인도 한쪽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젊은 남자였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민정은 재빨리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다.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119를 불러야 할까? 하지만 남자는 금방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 의식은 있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정이 물었지만 남자는 고개만 저었다. 아니,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남자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졌다. 민정이 집어들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신분증도 카드도 돈도 없었다. 휴대폰도 없어 보였다. 혹시 집 어디세요? 연락할 사람 있으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민정은 고민했다.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다. 결국 그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다. 접수대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지만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정은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어머니 국밥집 재료비와 자신의 한 달 교통비를 모아둔 10만 원이 전부였다. 일단 이걸로 진료비 내주세요. 민정이 말했다.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보호자 아니세요? 아니요. 근처에서 쓰러지신 걸 봤어요. 일단 검사는 받으셔야 할 것 같아서요. 남자는 민정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왜 이러시는 거죠? 그냥요.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도와야죠. 민정은 담담하게 말했다. 검사 결과 남자는 과로와 저혈당으로 일시적으로 쓰러진 것이었다. 수액을 맞고 나자 얼굴에 혈색이 돌았다. 남자는 민정에게 연락처라도 달라고 했지만 민정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다. 나중에 여유 되실 때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면 돼요. 건강 챙기시고요. 그렇게 민정은 병원을 나섰다. 남자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다. 민정은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으로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출근했다. 아직도 버스비가 아까워서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40분 정도 걸렸지만 운동도 되고 아침 공기도 좋아서 나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해 치료복으로 갈아입고 재활치료실로 들어섰다. 실장이 민정을 불렀다. 민정 씨, 오늘부터 새로 오신 분 있어요. 인사하세요. 실장 옆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정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며칠 전 자신이 응급실에 데려갔던 바로 그 남자였다.
남자도 민정을 알아봤다. 하지만 그는 놀라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백도윤입니다. 사회복지학과 실습생으로 한 달간 여기서 배우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정은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인사를 받았다. 서민정입니다. 물리치료사예요. 반갑습니다. 실장이 설명했다. 도윤 씨가 지역복지센터에서 실습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환자분들 케어 보조하고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배우실 거예요. 민정 씨가 좀 가르쳐 줘요. 네, 알겠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첫 환자가 들어왔다. 50대 아주머니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 중이셨다. 민정은 아주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무릎 가동 범위를 체크했다. 도윤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민정이 설명했다. 수술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굴곡이 70도밖에 안 나와요. 정상은 130도 정도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 해요. 아주머니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아이고,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민정은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다. 아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힘들어지세요. 천천히 해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정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은 아주머니의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기 시작했다. 아주머니가 아파하며 신음했지만 민정은 멈추지 않았다. 대신 계속 격려하며 함께 숨을 쉬었다. 10분 후 아주머니의 무릎은 80도까지 구부러졌다. 와, 오늘 10도나 더 되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웃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게 진짜 일이구나. 화려한 회의실에서 파워포인트 보며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땀과 눈물이 있는 곳에서 함께 싸우는 것. 그는 이제야 일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다. 쉬는 시간에 민정이 도윤에게 다가왔다. 저기, 그때는 괜찮으셨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여기서 실습하신다니 신기하네요. 그날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그때 드린 돈은 꼭 돌려드릴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정은 손을 저었다. 사실 그 돈이 아쉽긴 했지만 다시 달라고 하기엔 뭔가 어색했다. 도윤은 민정의 표정을 읽었다. 아니에요. 꼭 갚아야 해요. 제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민정은 더 이상 사양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도윤이 민정에게 물었다. 점심은 어디서 드세요? 보통 병원 구내식당이요. 3,500원이거든요. 민정이 웃으며 답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두 사람은 함께 지하식당으로 내려갔다. 도윤은 메뉴판을 보다가 민정과 똑같은 오늘의 정식을 골랐다. 민정이 웃으며 말했다. 굳이 제일 싼 걸로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이게 좋아 보여서요. 도윤은 진심으로 말했다. 밥을 먹으며 도윤이 물었다. 그날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민정은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하시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한테 손 내밀지 못하면 세상에 남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그냥 손을 내민 거예요. 도윤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다. 어머니께서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평범한 국밥집 사장님이세요. 근데 맨날 손님들 밥 더 주시고 어려운 사람 보면
공짜로 주시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도윤은 민정을 바라봤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계산이나 목적 없이 그냥 선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민정에게서 배우고 싶었다. 진짜 삶을 배우고 싶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환자들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치료기구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스스로 했다. 민정은 그런 도윤을 보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불청객의 등장 도윤이 병원에서 실습한 지 2주일이 지났다. 그는 점점 더 이 일에 몰입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했다. 점심시간에는 민정과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정은 도윤에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20살에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청년, 60이 넘어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아버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손가락을 못 펴는 아주머니. 각자의 아픔과 희망이 있었다. 도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삶의 무게를 배웠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 재활치료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검은색 정장에 샤넬 가방을 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도윤을 발견했다. 오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도윤은 환자의 보행 훈련을 돕고 있다가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얼굴이 굳었다. 하는 채였다. 백상그룹 신사업 총괄 디렉터이자 백정우 회장의 조카딸.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MBA를 마친 엘리트 여성. 야심도 크고 능력도 뛰어났지만 냉정하고 계산적인 면이 있었다. 그녀는 도윤을 경쟁자로 여겼다. 언젠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은 도윤이겠지만 자신이 더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은채는 도윤에게 다가왔다. 잠깐 얘기 좀 하죠. 지금은 환자분이 잠깐이면 돼요. 은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은 민정에게 양해를 구하고 은채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 창가에서 은채가 돌아서며 물었다.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보면 몰라. 실습하고 있잖아.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다. 실습이요? 회사 일은 다 내팽개치고요? 지난주 이사회에 왜 안 나왔어요? 신사업 보고할 때 부대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은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건 자네가 잘했잖아. 내가 없어도 충분히 돌아가더라. 그게 문제예요. 회장님은 오빠가 맡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오빠는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예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지금 내게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회사 일만이 전부가 아니야. 회사 일만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전부예요? 이런 거요? 은채는 치료실을 손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그래. 이런 거. 사람을 돕는 일. 진짜 의미 있는 일.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채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우리가 누구예요? 백상그룹이에요. 이 지역에서 제일 큰 기업이에요. 오빠는 그 후계자예요. 이런 데서 시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 도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너한테는 시간 낭비로 보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야. 그리고 아버지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하겠다고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알아요?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은채는 한숨을 쉬고 다시 치료실로 들어갔다. 민정이 환자와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은채는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평범한 치료복,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여자. 하지만 도윤이 저 여자를 보는 눈빛이 달랐다. 은채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은채가 민정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민정이 고개를 돌렸다. 네. 여기 실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원장님 회의 중이신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네, 물리치료사입니다. 백도윤 씨랑 친하세요? 은채의 질문은 직접적이었다. 민정은 잠시 당황했다. 실습생이라 함께 일하고 있어요. 그래요? 도윤 오빠가 여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실습이요. 민정의 대답은 간단했다. 은채는 비웃듯 웃었다. 실습이라 재미있네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민정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저 여자는 대체 뭘까? 도윤과는 무슨 관계일까? 도윤이 돌아왔을 때 민정이 물었다. 아까 그분은 제 사촌이에요. 회사 일로 좀 복잡해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도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그날 저녁 은채는 비서를 불렀다. 백도윤 부대표가 다니는 병원 직원들 신상 파일 좀 만들어줘요. 특히 서민정이라는 물리치료사. 무슨 용도로요? 그냥 알아두려고요.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틀 후 은채는 보고서를 받았다. 서민정, 29세, 홀어머니 슬아, 국립대 물리치료학과 장학생, 현재 시내병원 근무 3년차, 월급 200만 원, 어머니는 시장 골목국밥집 운영. 은채는 보고서를 보며 코웃음 쳤다. 역시 그렇군요. 가난한 집 애가 재벌 후계자 후리려고 접근한 거예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부대표님이 먼저 병원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런 여자들은 다 계산이 있어요. 오빠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은채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병원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다. 대형 호텔 연회장을 빌려 지역 기업인과 의료계 인사들을 초대한 성대한 행사였다. 민정은 환자 재활 성공 사례 발표를 맡았다. 무대 뒤에서 발표 자료를 확인하며 긴장하고 있었다. 이런 큰 행사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다. 손이 떨렸다. 도윤이 다가왔다. 긴장돼요? 네, 엄청요. 민정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환자들을 정말 잘 돌보잖아요. 그 진심이 전해질 거예요. 도윤의 말에 민정은 조금 안심이 됐다. 고마워요. 행사가 시작됐다. 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내빈 소개가 있었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다. 백상그룹 백정호 회장님께서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백정호 회장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이었다. 그가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다. 우리 백상그룹은 항상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의료복지 분야는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는 사회공헌 영역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민정은 무대 뒤에서 그를 봤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행사가 진행되고 민정의 발표 차례가 왔다. 민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다. 안녕하십니까. 재활치료사 서민정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병원에서 재활에 성공한 세 분의 환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다.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소개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이야기들.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발표가 끝나고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행사 후반부에 원장이 백정호 회장에게 병원 시설 투어를 제안했다. 회장님, 저희 재활치료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죠. 백정호는 일행을 이끌고 재활치료실로 이동했다. 민정도 안내팀으로 따라갔다. 치료실에 들어서자 백정호는 주변을 둘러봤다. 각종 재활기구들과 치료 침대들, 환자들의 이름이 적힌 케어보드,
그때 한쪽에서 의자를 정리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실습생 조끼를 입고 있었다. 백정호는 걸음을 멈췄다. 그 사람은 도윤이었다. 도윤아. 백정호의 목소리가 치료실에 울렸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돌아봤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 짧은 대답이었다. 원장과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정도 얼어붙었다. 아버지, 백정호 회장의 아들. 그럼 도윤은 백정호가 다가왔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필요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담담했다. 백정호는 한숨을 쉬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민정과 눈이 마주쳤다. 당신이 서민정 씨요? 민정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들었소. 우리 아들 도와줬다면서. 민정은 이해할 수 없었다. 도와줬다고? 무슨 소리지? 도윤이 민정에게 다가왔다. 민정 씨,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미안해요. 사실 전 백상그룹 부대표예요. 그날 쓰러졌을 때 당신이 저를 도와줬죠. 저는 그 이후로 당신이 궁금했어요. 왜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그래서 실습생으로 온 거예요. 민정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절 관찰하려고 온 거였어요? 아니에요. 처음 시작은 그랬지만 여기서의 시간은 전부 진심이었어요. 당신과 환자들, 이 모든 게 진짜였어요. 하지만 저를 속인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바보처럼 믿었는데.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민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정은 집에 돌아가 혼자 울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도윤은 병원에 나오지 않았다. 민정은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전했다. 하지만 이틀 후 더 큰 일이 터졌다. 실장이 민정을 급하게 불렀다. 민정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민정은 귀를 의심했다. 누군가 당신이 환자 차트를 무단으로 사진 찍는 걸 목격했대요. 그리고 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건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민정이 강하게 부인했다.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 환자 접촉을 중단해 주세요. 병원 규정이에요. 실장의 목소리는 안타까웠지만 단호했다. 민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다. 환자 치료를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는 것과 같았다. 게다가 정보 유출이라니. 자신은 절대 그런 적이 없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민정은 사물함으로 가서 물건을 챙겼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다. 민정은 병원을 나섰다.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도윤은 민정이 정직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실장을 만나 자초지종을 들었다. 환자 정보 유출이요? 민정 씨가 그럴 리 없어요. 저도 믿고 싶지만 증거가 있대요. 목격자도 있고요. 목격자가 누구죠?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도윤은 이 일에 누군가의 음모가 있다고 확신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은채였다.
도윤은 회사 보안팀장을 불렀다. 급한 일이 있어요. 병원 CCTV를 확인해야 해요. 무슨 일이십니까?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보안팀장은 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팀은 병원 측과 협조해 지난 한 달간의 CCTV 영상을 검토했다. 이틀 밤을 새워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은채가 민정의 사물함을 열고 치료실 서류를 꺼내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 시간은 민정이 점심 먹으러 간 사이였다. 은채는 마스터키를 어떻게든 구한 것 같았다. 도윤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은채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먼저 할 일이 있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다. 도윤은 회장실로 향했다. 백정호는 서류를 보고 있다가 도윤을 보고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도윤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다. 백정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은채가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네. 민정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은채가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백정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화면 속 은채의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채를 당장 불러라. 백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1시간 후 은채가 회장실에 도착했다. 부르셨습니까? 이것 좀 봐라. 백정호는 영상을 틀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왜 그랬느냐? 백정호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은채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다. 오해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CCTV에 다 나와 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백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거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 한 거라고.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장 병원에 가서 사과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해. 그리고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회장님, 제발 저는 회사를 위해서라고? 개인적인 질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을 해친 주제에 무슨 변명이야. 나가봐라. 은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회장실을 나갔다. 백정호는 의자에 깊이 앉아 이마를 짚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민정 씨한테 사과하러 가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직접 가겠다. 네. 도윤은 놀랐다. 내가 가야 해. 제대로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지. 며칠 후 백정호는 민정의 집 주소를 알아내고 직접 찾아갔다. 좁은 골목 끝에 낡은 단독주택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자가 나왔다. 서말순이었다. 누구세요? 백상그룹 백정호입니다. 따님이 계십니까? 서말순은 깜짝 놀라 민정을 불렀다. 민정은 회장이 직접 찾아온 것에 놀랐다. 백정호는 현관 앞에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조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무슨 모든 누명은 벗겨드릴 겁니다. 병원에도 진실을 밝히고 명예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백정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백정호는 계속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어. 당신이 우리 도윤을 도와줬던 날 말이요. 백정호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다. 20년 전 일이요. 나도 길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 급성 심근경색이었지. 그때 한 여고생이 날 구했어. 백정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학생은 학교 가다 말고 날 택시에 태워 병원까지 데려다 줬소. 자기 용돈으로 치료비까지 냈지. 내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떠나고 없었소. 간호사한테 물어봤지만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더군. 그 후로 평생 찾아다녔소. 신문에 광고도 내고 탐정도 고용했지만 못 찾았소. 민정은 사진을 봤다. 그리고 무언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이야기. 민정이 중학생일 때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병원에 데려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큰 기업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다시 만나지 못했다는 이야기. 혹시 그분이 우리 어머니셨나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백정호는 서말순을 바라봤다. 서말순도 놀란 표정이었다. 제가 그때 그분이신가요? 백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날 세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20년 만에 재회였다. 백정호는 서말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그동안 찾지 못해 미안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정에게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를 닮았소. 어머니께서 내게 해주신 것을 당신은 우리 도윤에게 해줬지. 가문이나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 그게 진짜 선함이요. 민정은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백정호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평생 갚고 싶었던 은혜를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소. 당신이 원하는 게 있다면 뭐든 도와주고 싶소.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병원은 공식적으로 민정에게 사과했다. 원장이 직접 민정을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섣불리 판단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민정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병원은 민정에게 복직을 제안했고 민정은 다시 치료실로 돌아왔다. 환자들은 민정을 반갑게 맞아줬다.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무릎 재활 중이던 아주머니가 말했다. 잠깐 일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열심히 할게요.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환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며칠 후 백정호 회장이 민정을 찾아왔다. 이번에는 공식 미팅이었다. 회사 회의실에서 만났다. 백정호는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다. 민정 씨, 우리 백산식품에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오. 재활과 복지를 연계한 대규모 사업이지. 지역 내 모든 재활시설을 지원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요. 민정은 서류를 넘겨봤다.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백정호가 계속 말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주면 좋겠소. 연봉은 지금의 5배를 드리겠소. 민정은 놀랐다. 저요? 왜 저를 당신의 진심을 받기 때문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하오.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백정호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왜죠? 이건 엄청난 기회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소. 맞아요. 하지만 전 환자와 직접 만나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요. 회의실에서 보고서 보는 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백정호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다. 그럼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뭐요? 민정은 천천히 말했다. 이동 재활 클리닉을 만들고 싶어요. 움직이는 재활버스요. 움직이는 재활버스? 네. 시골이나 산간, 마을처럼 병원 가기 어려운 곳이 많아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교통편이 없어서
재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싶어요. 민정은 노트북을 꺼내 준비한 자료를 보여줬다. 재활 장비를 실은 버스 한 대면 가능해요.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이면 팀이 꾸려져요. 일주일에 5개 마을을 돌 수 있어요. 연간 약 2,000명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요. 백정호는 자료를 꼼꼼히 봤다.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버스 개조 비용 5천만 원, 장비 구입비 3천만 원, 연간 운영비 1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네요. 네. 하지만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는 돈이에요. 병원에 못 오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민정의 눈은 반짝였다. 백정호는 민정을 오래 바라봤다. 이 여자는 진짜였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 좋소. 그 프로젝트를 지원하겠소. 버스와 장비, 운영비 모두 백산식품이 되겠소.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대신 당신이 직접 이끌어 주시오. 그리고 매년 결과 보고는 해주셔야 하오. 당연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은 기쁨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백정호는 미소 지었다. 내가 평생 찾던 사람들을 만났소. 당신 어머니와 당신. 이제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생긴 거요. 회의실을 나오며 민정은 도윤과 마주쳤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동 재활버스 얘기 들었어요. 정말 멋진 계획이에요. 고마워요. 당신 아버지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제가 도울 순 없을까요? 도윤의 질문은 진심이었다. 왜요? 또 관찰하려고요? 민정의 말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니요. 이번엔 진짜 함께하고 싶어서요. 당신 옆에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민정은 잠시 망설였다. 도윤의 눈을 봤다. 진심이 보였다. 생각해 볼게요. 민정은 그렇게 대답하고 지나갔다. 도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진심으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봄이 왔다. 벚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 움직이는 재활버스 출발식이 열렸다. 병원 앞 광장에 하얀색 대형 버스가 서 있었다. 옆면에는 희망을 찾아가는 재활클리닉이라는 파란색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버스 안에는 최신 재활 장비들이 가득했다. 전동 치료 침대, 초음파 치료기, 적외선 치료기, 각종 운동 보조 기구들. 작은 병원 하나가 통째로 들어간 것 같았다. 출발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백정호 회장, 병원 원장, 지역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민정이 치료했던 환자들도 왔다. 민정은 하얀 가운을 입고 버스 앞에 섰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버스가 출발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민정은 백정호 회장을 보며 말했다. 특히 백정호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의 지원이 없었다면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백정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건 당신이 만든 기적이요. 나는 그저 도운 것뿐이요. 박수가 터졌다. 민정은 계속 말했다. 저는 믿습니다.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저도 그런 도움을 받았고 이제 그것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버스는 매주 5개 마을을 방문할 것입니다. 병원에 오기 어려운 모든 분들께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터졌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다. 하는 채였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화장도 연하게 했고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져 있었다. 민정 씨. 민정은 그녀를 봤다. 은채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끔찍한 짓을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주변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민정은 천천히 말했다. 은채 씨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린 모두 실수를 하니까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겠죠.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백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민정을 다시 보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다니. 은채는 민정의 손을 잡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고마워요. 함께 좋은 일 하면 되죠. 민정은 미소 지었다. 출발식이 끝나고 버스는 첫 번째 마을로 향했다. 도윤이 운전석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회사 일을 부사장에게 맡기고 이 프로젝트에 전념하기로 했다. 아버지도 허락했다. 긴장돼요? 도윤이 물었다. 네. 하지만 설레기도 해요. 민정이 답했다. 도윤은 민정의 손을 잡았다. 민정은 손을 빼지 않았다. 저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처음에 잘못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심이에요. 당신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알아요. 그래서 함께 있는 거잖아요. 민정은 조용히 말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다.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줘서. 버스는 산길을 올라갔다. 구불구불한 길을 1시간쯤 달려 첫 마을에 도착했다.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 회관 앞에 모여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들 왔어요. 마을 이장님이 반갑게 맞았다. 민정은 버스에서 내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치료가 시작됐다. 허리가 아픈 할아버지, 무릎이 안 좋은 할머니, 어깨가 굳은 아저씨. 한 명 한 명 정성껏 치료했다. 도윤은 환자들을 버스로 안내하고 치료 보조를 했다. 간호사와 함께 호흡을 맞췄다. 한 할머니는 민정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 병원이 멀어서 못 갔는데 이렇게 와주다니. 할머니, 앞으로 매주 올게요. 아프지 마세요. 민정도 눈물이 났다. 이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사무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화면이 아니라 사람을 직접 만나며 하는 일. 하루 종일 20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해가 질 무렵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돌아오는 길, 민정은 뒷좌석에 쌓인 감사 편지들을 읽었다. 환자들이 정성껏 쓴 편지들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다시 와주세요. 하늘이 보낸 천사예요. 민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다. 도윤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도요. 함께 해줘서. 민정은 도윤을 보며 웃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버스는 저녁 노을 속을 달렸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산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내일은 또 다른 마을로 갈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민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옳았다고.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길.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도윤도 같은 생각을 했다. 회사 회의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을 여기서 느꼈다. 진짜 일의 가치를, 진짜 삶의 의미를. 버스는 계속 달렸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다. 다음 마을은 더 먼 곳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다. 민정과 도윤은 이제 진짜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처음엔 속임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연결된 관계였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1년이 흘렀다. 움직이는 재활버스는 이제 세 대로 늘어났다. 백정호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사회의 호응 덕분이었다. 민정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됐고 각 버스마다 전문 물리치료사가 배치됐다. 1년 동안 3,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다. 많은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고 통증에서 해방됐다. 민정은 어느 토요일 아침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다음 주 백상그룹 이사회에서 연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이래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곧 끝나요. 발표 자료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도윤은 커피를 내려놓고 민정 옆에 앉았다.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정말 빨랐어요. 꿈만 같아요. 민정은 미소 지었다. 도윤은 민정의 손을 잡았다. 민정 씨, 제가 드릴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민정은 깜짝 놀라 도윤을 봤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였다. 화려하지 않은 심플한 디자인의 반지. 1년 동안 함께하면서 확신했어요. 당신이 제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그래요. 도윤은 민정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다. 딱 맞았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신뢰를 쌓은 시간. 이제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순간이었다. 3개월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그들이 처음 만난 병원 옆 작은 예식장이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백정호 회장과 서말순 여사, 병원 동료들, 그리고 그들이 치료했던 환자들. 100명 정도의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모두의 축복이 진심이었다. 은채도 참석했다. 그녀는 이제 백상그룹 복지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다. 회사 경영에서는 물러났지만 사회공헌 활동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정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행복하세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고마워요. 은채 씨도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제야 진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다. 대신 일주일간 가장 먼 산골 마을들을 방문하는 특별 진료 캠페인을 진행했다. 그것이 두 사람이 원한 신혼여행이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2년이 더 흘렀다. 움직이는 재활버스 프로젝트는 이제 전국적인 모델이 됐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민정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고 여러 병원과 기업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하지만 민정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일주일에 4일은 버스를 타고 마을을 돌았다. 어느 가을날 민정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도윤에게 말하자 도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이가 정말요? 네. 3개월 됐대요. 두 사람은 행복했다. 백정호 회장도 기뻐하며 축하했다. 서말순 여사는 손주를 기다리며 아기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 민정은 임신 7개월까지 버스를 탔다. 배가 불러와도 환자들을 보고 싶었다. 도윤이 말렸지만 민정은 고집을 부렸다. 괜찮아요. 조심히 할게요. 환자들은 민정의 배를 보며 기뻐했다. 선생님, 아기 낳으면 꼭 데려와요.
우리가 봐줄게요. 할머니들이 말했다. 봄에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백서윤. 백시성의 서씨와 윤씨를 합친 이름이었다. 두 집안의 연결고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서윤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민정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 서윤이는 할머니 서말순이 돌봐주셨다. 5년이 흘렀다. 서윤이는 이제 5살이 됐다.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랐다. 민정은 가끔 서윤이를 데리고 버스에 탔다. 서윤이는 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좋아했다. 할머니, 아파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만지며 물었다. 할머니들은 서윤이를 보며 웃었다. 안 아파. 너 보니까 다 나았어. 도윤은 이제 백상그룹 회장이 됐다. 아버지 백정호가 은퇴하고 도윤이 회장직을 승계한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여전히 일주일에 이틀은 재활버스와 함께했다. 회장실이 아니라 현장에 있고 싶었다. 이사들이 반대했지만 도윤은 고집했다. 제가 회장이 된 이유가 뭡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상그룹은 도윤의 경영 아래 더욱 성장했다. 하지만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으로 변화했다. 움직이는 재활버스 프로젝트는 이제 아시아 여러 나라로 확산됐다.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10년이 흘렀다. 민정은 40이 됐고 도윤은 44이 됐다. 서윤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 둘째 아들 백서준이도 태어나 이제 5살이었다. 가족은 행복했다. 백정호 회장은 70을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서말순 여사도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손주들을 보며 행복해했다. 어느 겨울날 민정과 도윤은 처음 만났던 그 골목을 걸었다. 10년 전 도윤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 여기서 시작됐네요. 민정이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저를 구해준 곳. 도윤이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도 저를 구해줬어요. 더 큰 꿈을 꾸게 해줬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따뜻했다. 지난 10년을 돌아봤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든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함께했기에 이겨낼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해요. 민정이 말했다. 저도요. 평생 함께해요. 도윤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 멀리 하얀 재활버스가 골목을 지나갔다. 그 버스에는 희망을 찾아가는 재활클리닉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선명했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민정과 도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작은 서남에서 시작된 만남이 평생의 동반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프로젝트로 발전했다. 그들은 증명했다. 한 사람의 작은 도움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도움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해가 저물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이가 달려와 안겼다. 엄마, 아빠. 서준이도 뒤따라왔다. 도윤은 두 아이를 안아 올렸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이것이 행복이었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마치 축복처럼. 민정은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다. 10년 전 그날 자신이 낸 10만 원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 줄 누가 알았을까?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지금도 매일 확인하고 있었다. 도윤이 뒤에서 민정을 안았다. 뭐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모든 게. 저도요. 당신을 만나서 이 길을 함께 걷게 되어서 두 사람은 눈 내리는 밤을 함께 바라봤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며 더 큰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민정과 도윤은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어루만져 드렸다면 앞으로도 일상의 잔잔한 위안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속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응원의 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빛나길 늘 응원합니다.